자, 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산업, 기업, 직무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직무 분석법은 제가 이미 했어요. 자기소개서 강의하기 전에 했었고, 오늘은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은 좀 유튜브답게 제가 사실 학교에서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이 강의를. 3시간짜리인데 제가 오늘은 유튜브답게 좀 짧게 압축했어요.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잡아서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나?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 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목적성을 모르면 내가 왜 산업, 기업, 직무를 왜 분석해야 되지? 이제 좀 거꾸로 가면 직무, 기업, 산업 이걸 왜 분석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이런 고민, 이 본질적인 이걸 내가 왜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취준생들이 되게 웃겨요. 시험 공부, 그 시험범위 안 주어진 시험 공부하듯이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인터넷 보면 뭘 봐라 이런 게 나오는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분석 왜 하냐?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심플하게. 자소서 쓰려고. 지금은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려고. 이거 두 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 왜 뭐하러 분석하겠어요? 그냥 자소서 잘 쓰고 면접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정보의 수준은. 너무 방대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산업기업 직무 중엔 직무입니다. 직무. 예, 직무고요. 이 직무가 왜 제일 중요하냐? 일을 잘한다. 제가 한번 제 역량이론 클립을 꼭 보세요. 제 모든 강의는 오늘 뭐 저기 누구예요? 저희 그 단골 손님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모든 강의는 다 연결고리가 다 잡혀 있어요. 왜냐면 뭐 채용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인사 이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역량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직무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제 역량 이론 클립 꼭 보십시오. 역량 이론 클립을 좀 보면 역량의 3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또 챙겨야 될 스펙, 경험, 마인드 이 6가지 관점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역량을 보여주는데 이 역량이라는 건 어떤 느낌? 직무에 어울리느냐, 조직에 어울리느냐. 근데 최근에는 직무 중심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직무 핏을 굉장히 세게 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하루 일과 패턴을 보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아까 그 우리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 채용 박람회에서 그 정보를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결국엔 역량을 뽑아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조직에 어울리는 느낌을 주기 위한 역량, 직무에 어울리는 느낌을 주기 위한 역량. 그래서 이 직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직무는 그래서 제가 이미 해놨으니까 직무 분석법 그 클립을 꼭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가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나 면접 질문 중에 왜 지원했어요? 우리 기업 왜 지원했어요? 이 질문. 그리고 우리 회사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포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그 회사 이슈에 맞춤형 자소서나 면접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면접까지 갔으면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CEO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CEO의 코드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뭐 진짜 면접 예상 질문들 뽑아낼 때 학생들한테 야 이거 분명히 나오니까 이거 준비하세요 한 거 대부분 나와요. 제 노하우가 있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CEO 혹은 회장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워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면접 질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뭐 우리 최태원 회장님 SK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다가 뭐 행복이라는 키워드, 팩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저기 ESG 경영 이게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면접에. 자소서에도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 코드를 맞추려면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원 동기, 포부, 회사 이슈 역시 비슷한데 산업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는 거죠.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공정, 반도체 공정 이런 것들은 산업군별로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 흔히 얘기하는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산업, 기업, 직무 분석을 하면 뭘 쓸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쓸 수 있고 면접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항별로 보면 산업 기업 분석은 지원 동기 문항 혹은 포부 문항, 회사 이슈 문항 이런 것들에 대응이 가능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는 그다음에 직무 역량 문항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시험범위 없는 교과서 보듯이 갑갑해집니다. 근데 이 목적을 가지면 이렇게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되겠다. 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제가 지원 동기 1번 서술법 뭐였죠? 2년설이나 아니면 두 번째가 환경 분석, 경쟁 분석이죠. 경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이런 상황인데 경쟁사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으니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이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나야. 내가 이런 거 살짝 갖고 있어. 이렇게 언급하면 지원 동기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산업기업 직무 분석은 수능 언어 영역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입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팁 중에 뭐죠? 수능 언어 영역 팁.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일타 강사나 뭐 누구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문제에서 봤던 그런 언뜻 이걸 물어보는구나 했을 때 탁탁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야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을 안 읽어서 이제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산업기업 분석도 그래야 돼요. 직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뭔지 먼저 읽고 지문을 읽자는 거예요. 조사를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범위 없는 교과서 공부가 돼버립니다. 목적성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지금 목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막 시험 공부하듯이 다트에서 뭐 사업의 내용 출력해가지고 형광펜 칠하고 이거 외우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전략을 짜고 접근합시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소서를 준비할 때 이 산업기업 분석을 할 때는 문항서술 전략을 짜고 들어가고, 그 다음 면접을 볼 때는 예상 질문에 예상 질문 제가 이제 한 3, 40개 이제 도출이 될 텐데, 답변 구조를 짜면서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 이제 당장 이제 좀 있으면 뜰 텐데 한 일주일 안에 뜰 것 같아요. 예, 일주일 안에 뜰 텐데 공고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DX나 DS 뭐 삼성은 뭐 문항이 비슷하죠. 삼성을 가지고 제가 좀 요거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 지원서에 보면 취미, 특기, 존경임을 존경하는 이유 요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조만간 삼성 뜨면 삼성 공고 뜬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저녁 때 깜짝 편성할 겁니다. 삼성 문항 분석 특강 할게요. 예, 삼성 자소서 문항 분석 특강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제대로 보시고 오늘은 이제 이 산업기업 분석이 메인이니까 어떻게 잡는 건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자. 자,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요게 문제죠? 그럼 첫 번째, 삼성전자 지원 이유예요. 삼성전자 지원 이유. 지원 동기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거 포부죠. 지원 동기와 포부를 쓰는 문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 그렇구나. 지원 동기를 쓰려면 최성욱 차장님이 2년설, 내가 삼성전자는 2년이 있나? 없네. 두 번째, 경쟁 분석 들어가야 되겠네. 환경 분석이랑. 그러면 이 산업군에서 삼성전자라는 이 플레이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전략은 어떻고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 정보를 일단 찾아내야 되겠네. 이 정보 위주 중심으로 이제 서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동기 쓸 수 있죠. 경쟁 분석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1등이면 유지, 2등이나 3등이면 도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포부문항. 제 포부 클립 꼭 보세요. 제 포부문항 클립 볼 때 첫 번째 줄에 뭘 쓰라 그랬습니까?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빵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 그 기업에, 그 직무에서의 그 이슈, 현재 어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사 느낌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네이버의 인사 담당자로 쓴다.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왜 네이버 인사에서 좀 고민하는 거, 개발자 유출 현상. 그리고 네이버에서 뭐 이제 재택을 도입할지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 이슈들. 그런 것 중에 하나 잡는 거예요. 저는 네이버에서 가장 이탈률을 낮게 하고 이직률이 낮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인사 담당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이슈를 가지고.
그러려면 여기서의 정보 서치 산업 기업 분석할 때 뭘 찾아내야 되죠? 산업 이슈, 기업 이슈, 직무 이슈. 요 세 가지를 아까 채용 설명회, 채용 박람회 가서 물어보면 이 문항 되게 쉽게 써지는데 완전 차별화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직무 역량이랑 연결식 고리시키면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시간 단축 엄청 되겠죠. 딱 그 정보만 찾으면 되니까. 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포부. 자, 두 번째 SA2.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지. 이거 성장 과정 문항이죠. 그러면 성장 과정 문항에선 뭘 써야 되는 거죠? 자, 성장 과정 샘플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 클립 중에 그거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 1500자라 구조를 잡아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에서는 내 가치관, 뭐 성장 과정은 주로 가치관이 먼저 드러나거든요. 가치관 1500자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한 걸 들어가고 흔히 얘기하는 공통 역량, 또 하나는 은근하게 직무스러운 역량을 여기서 보여주자. 4번 문항에 이제 직무 역량이 들어가긴 할 테지만 여기서도 좀 보여주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3번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사실 산업기업 직무 이슈랑 직무 분석이랑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내 견해를 기술할 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있죠. 뭐 챗GPT 지금 죄다 챗GPT 쓰고 앉아 있던데 제가 요즘에 저번에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거 실습 프로그램 한번 들어갔는데 다 3번 문항을 챗GPT 쓰고 있더라고요. 이럴 땐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세게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본뜻한 의견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내 견해를 쓸 때 그것들이 내가 지원한 직무나 내가 지원한 기업이나 내가 지원한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좋은 나만의 견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해서 연결해서 쓰는 것도 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항이 요즘에 이제 직무적합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무별로 문항이 DX는 달랐었고 DS는 4번 문항이 다 똑같았어요.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라고 했죠. 이거는 그 기업의 그 직무 분석까지 들어가야 직무 역량을 뽑아내고 그 직무 역량에 맞는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서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자를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수능처럼 그 다음에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하면 직무 분석까지 하면 자소서를 쓰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산업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개론이에요. 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저 교육산업에서 일하겠죠. 고등교육산업.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은 서강대학교라는 기업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직무는 진로 취업 교육 담당자예요.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거거든요. 이 산업이라는 건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좀 핫한 산업들 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게 다 산업군이에요. 산업군이고요. 산업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생산물의 특징, 이 만들어내는 제품군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네이버다. 네이버에서는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춘식이처럼. 무형의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CJ ENM, TVN에서 뭘 만들죠? 예능 프로를 만든다. 그러면 예능 프로가 이제 하나의 생산물,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가 하나의 생산물이죠.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은 뭘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공정. 이 공정 프로세스. 제가 직무 분석 특강 할 때 직무 이제 밸류 체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밸류 체인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라인,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은 이 라인 안에서의 공정까지 봐야 돼요. 생산 공정.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대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칭부터 시작, 애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문과생들도 살짝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반도체 친구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정 속에서 내가 전공한 내 전공이 이공대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의 특성, 마켓의 특성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팔리는 이 B2B 시장의 특성과 그다음에 뭐 CJENM처럼 이렇게 뭐 뭔가 미디어 엔터 쪽의 그 플레이어들의 특성, 그 뭐야 시장의 특성과 이런 거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시면 좋고요. 마켓 플레이어들의 상황이 어떤 이게 경쟁 분석이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뭐 TSMC랑 이것도 이제 분야가 좀 다르죠. 뭐 이제 LSI 쪽이냐 뭐 이렇게 D램 쪽이냐 뭐 다른데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들도 좀 찾아내면 좋고요.
그리고 산업에서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고요. 산업 주요 뉴스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어느 정도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신문 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그 산업검, 디스플레이 산업 한 다음에 뉴스 검색하세요. 그러면 요즘엔 그 산업 분석, 산업 뉴스가 중복된 뉴스는 하나로만 나와요.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된 거 빼고 하나씩 있는 거야. 3개월치 최근에. 그러면 대충 감이 옵니다. 아, 이런 상황이네. 뉴스만 봐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연말 연초 기사도 좀 찾아보세요. 왜냐면 모든 뉴스에는 연초에는 올해 이럴 거야 전망이 나오고요. 연말에는 랩업 정리하는 기사가 나와요. 아,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랬다. 이러면서 이런 기사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산업 관련 협회 사이트들이 있어요. 협회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그 제품의 특성,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경제연구소 사이트들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의 산업 분석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쓴. 저는 이제 환경 컨센서스를 많이 쓰는데 이거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취준생이 되면 특히나 이제 저학년 때부터 이걸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은데 요즘에 좋은 것들이 산업 동향 보기 좋은 게 슈카월드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거 저랑 겹쳐요. 일요일 8시에 라이브 하시는데 뭐 저랑은 다른 분이죠. 이미 뭐 수십만 그 구독자가 있는 전 1,500명. 네. 슈카월드 되게 잘하시니까 슈카월드도 보시고요. 이준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팟캐스트가 있는데 요것도 좀 들으시면 최근 한 달치만 들으셔도 막 상황이 좀 이렇게 그 경제 상황이 쫙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3프로 TV. 요즘에 국내에서 잘 나간다는 리서치 센터장이 죄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 괜찮아요. 요 세 개는 여러분들 한번 저학년들 좀 들으시고 고학년 취준생들은 좀 이동할 때 뭐 하나만 잡아서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뭐 저는 이런 거 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기업 분석할 때. 기업 분석할 때는 여러분, 기업 분석할 때는 뭐 이따가 제가 이제 사이트도 같이 익스플로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출처가 다 나오는 거라 그거는 뭐 저작권 이런 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업 분석할 때 또 많이 쓰는 게 그 수학 분석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은 사실 문과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경영대 친구들은 이걸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WOT 해서 스트렝스, 위크니스, 아포튜니티,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이 S는 이렇게 그 나 자체에 내재된 것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요건 강점, 약점이라고 분석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 자체가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아포튜니티는 기회, 스트레이트는 위협. 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보세요. 기업을 가운데 놓고. 그렇게 하면 조금 입체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좀 중요한 업체들, 중요한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목적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성을 가지고.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볼 거예요. 기업 분석은 역시 신문 검색이 최고입니다. 예, 신문 네이버 뉴스에서 여러분들 그 기업명 가지고 한 3개월치는 무조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 그 기업들이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내요. 그 보도자료를 읽어보시면 올해 2023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갈 거야?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읽어보면은 딱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거고 연말에는 정리하는 게 나와요. 올해 이랬다. 우리 기업, 이 기업 이랬다. 뭐 이런 거 기사 좀 보시고 다음에 다트 많이 보시죠. 이 다트 같은 경우엔 최근 전자공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경쟁 분석이라는 걸 힘들이지 않고도 여기에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트에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꼭 보시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쓰는 친구들은 여기에 재무제표에서 이 의미도 좀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사 쪽 쓰는 친구들은 여기 인력의 구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수학 아까 말씀드렸고요. 경쟁 분석 하는 이유 뭐였죠? 지원동기 쓸 때 필요하다. 그 증권사 보고서 아니면 네이버 금융, 네이버 금융이 지금 아마 없어졌나? 아직 있죠? 있고 환경 컨센서스. 환경 컨센서스에서 다 검색되니까 요거 들어가시고 구글에서 기업명 .pdf 하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가 쫙 검색이 돼요. 구글 아주 짱. 네. 그리고 경쟁사 vs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면 기사 중에 경쟁 분석된 기사들이 튀어나와요. 아주 이거 꿀팁이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나 IR 자료, 기업 공개 자료 요런 것들도 구글에서 기업명점 PDF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보시고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인터넷 신문사인데 여기 보면 후이즈라는 거에 CEO 어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면접 질문 어떻게 추출한다 그랬죠? CEO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키워드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보는 거고 역시 기업 볼 때도 슈카월드 이준의 손에 잡히는 건데 3프로 TV 보시고요. 요즘 또 핫한 기능 구글 알림이까지 이렇게 보시면 기업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찾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였죠? 현직자예요, 사실. 이거는 인터넷 세상의 정보들이고 이런 것들보다 제일 좋은 거는 현직자. 현직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채용 설명회, 채용 박람회, 채용 상담회. 여기를 가시고요. 거기에 좀 부족한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산업 기업 분석법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찾을 게 있는데 면접을 앞뒀든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든 모든 CEO가 연초나 이럴 때 신년사나 이런 걸 해요. CEO 메시지 이걸 좀 보세요. 그러면 그 CEO가 갖고 있는 비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영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비전, 미션, 스트레지. 그래서 비전과 미션과 전략들이 이 CEO 메시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이런 방향으로 이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구나 이게 나오고요. 인재상을 한번 훑어보세요. 이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특히나 SK 같은 경우에는 SK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SK, MS 꼭 읽으셔야 되고요. LG 쓰는 친구는 LG웨이라는 기업 인재상이 있어요. 가치, 그 기업 인재 가치. 그것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 어떤 기업 홈페이지에는 직무 소개 자료가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 직무 클립에 이 URL 다 따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기업 공개 자료 요거까지 좀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볼게요. 제가 아까 산업 분석할 때 되게 좋은 게 뭐라 그랬죠? 협회 사이트 들어가는 걸 그랬죠. 여러분들이 만약 기름집을 쓰신다. 기름집을 쓰신다 하면 여기 대한석유협회 저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와 봤어요. 대한석유협회 보면 여기 중에 여기 보세요. 국내외 석유 산업 동향. 여기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예? 그쵸? 월간 보고서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따라잡기. 산업 이슈 이런 것들 다 막 여기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석유 이야기. 이 제품에 대한 이해를 다 올려놨습니다. 석유는 이런 거고, 석유의 특성은 이렇고, 뭐 석유의 역사는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산업 관련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기 생명보험협회예요. 생명보험협회에 가도 여기 보면 저기 뭐야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보면 보고서들이 막 나와요. 뭐 회보나 이런 보고서들에 보면은 생명보험이 어떤 상황에 뭐 이슈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하실 때 전자공시 시스템 제가 직접 샘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어떤 기업 볼까요? 기업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기업 찾을게요. 공시된 거는 여러분들 저희 뭐예요? 그 상장사여야 됩니다. 여기 상장사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없는 것 같으니까 현대자동차 볼게요. 현대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보죠. 이마트를 보면 여기 정기공시 이런 거 해서 검색해 봅시다. 자, 정기공시 보면 여기 분기보고서 있죠? 가장 최근 거 2020년 9월 달께 좀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중에 가장 최근 거 분기보고서 이거 봐야 되겠네. 여기 보시면 분기보고서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되게 볼 게 회사 개요 보면 이 회사가 언제 뭐 이런 게 여기는 안 나왔네요. 회사 연역 보시고 요거 사업의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사업의 내용. 그래서 이마트는 어떤 것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나 유통업을 하고 있고 이게 계열사도 되게 많네요. 호텔 리조트업에서 뭐가 있고 IT에서 뭐가 있고 막 이런 게 나오고 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지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은 얼마고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원재료는 어떻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매출 및 수주 상황은 어떻고 유통업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다 정리돼 있죠. 위험 관리는 어떻고 뭐 이런 거 주요 계약 사항은 어떻고 기타 창구는 어떻다. 유통업에서는 어떻다. 이마트는 어떻게 돼 있고 조직주도 나와 있네요. 막 이런 게 막 나와 있죠. 산업의 성장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뭐 이제 그 재무 쓰는 친구들은 요거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 쓰는 친구들은 여기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상황. 그래서 직원 현황표 있죠? 끝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안 나와 있네. 여기. 분기 보고서에는 안 썼대요. 이거는 8월 달에 본 반기 보고서를 쓰래요. 네. 반기 보고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고요. 제가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들 LSK 하이닉스. 이게 좀 자세하게 나온 데도 있고 대충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좀 볼까? 분기 보고서 일단. 네. 개요. 분기 보고서에는 안 쓰는 게 맞네요. 반기 보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 뭐 주요 제품은 이렇다. 원재료는 뭐다. 그다음에 매출은 어떻고 위험 관리는 어떻다. 기타 참고는 어떻다. 이런 게 나오고요. 요거 한번 봐봅시다. 반기 보고서로 볼게요. 여기 좀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회사의 개요 다 나와 있죠? 지금 뭐 하고 있고 뭐가 어떻고 신용 상황은 어떻고 연역 언제 생겼고 어떻게 됐고 이 회사명은 언제 바꿨고 이사는 어떻게 됐고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개요 아까 그랑 좀 비슷하죠? 이거는 원재료는 생산 절비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뭐 와이퍼는 어떻고 PCB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에 기업 분석할 때 비즈니스 포스트 너무나 괜찮은 비즈니스 포스트. 여기 보시면 후이즈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인터넷 후이즈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강모 회장님 LG전자 한번 볼까요? 자, 구강모 회장님의 여기 어록 있어요. 어록 봅시다. 어록 보시면 지금까지 할 말들이 다 나와 있어. 내가 만드는 고객 가치를 찾는 한 해가 되자. 구성원 각자의 고객이 누구냐?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뭐냐? 고객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여기도 9월 달에 미래 고객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ESG 얘기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어록이 구강무 회장이 했던 어록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코드 맞출 때 되게 좋고요. 환경 컨센서스 이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기업 SK 하이닉스로 볼게요. 자, 왜 없니? 네. 잠깐만요. 이게 너무 요즘 것만 나오네. 삼성전자. 기간을 제가 너무 짧게 잡았어요. 6개월로 잡을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 분석 보고서 엄청 나오죠? 제공 출처에서 증권사, IR 협회 거 전부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오니 환경 컨센서스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기업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분석 보고서도 나와요, 여기에. 예.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환경 컨센서스 잘 많이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벌써스 쓰는 거. LG 생활 건강을 딱 쓴 다음에 VS하고 뉴스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럼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뉴스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대 LG 생활 건강 주가 회복. 애경산업 맑음 대 LG 생건 아모레 흐림. LG 생건 뭐 이렇게 경쟁 분석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모레 럭셔리 대 LG 생활 건강 중저가. 어때요? 아모레 대 LG 생활 건강. 이건 2010년 4월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VS를 붙여주면 여러분들 경쟁 분석한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명 PDF를 치면 PDF로 만들어진 기업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지속 가능성 보고서 2022년도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지금 지속 가능 보고서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꿀팁은 알림이, 구글 알림이에요. 구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관심 분야에 나온 컨텐츠를 여기에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요거와 관련된 뉴스들이 여러분들 이메일로 날아가요. 이것도 아주 꿀팁. 이해되시죠? 구글 알림이 활용.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실습도 좀 해봤고요. 이제 공공기관 넘어가면요. 여러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정보는 사실 저런 데 없어요. 저런 데 없고 뉴스야 검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업은 직무가 많이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설립 목적이 중요해요. 설립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왜 생겼는지, 역할이 뭔지. 왜냐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공기업 홈페이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후기, 뭐 공준모 같은 사이트 있죠.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사이트에 후기를 좀 읽으세요. 그리고 알리오 사이트 다 알고 계시죠? 알리오, 자발리오 사이트에 가셔서 공기업들 보시고 클린아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지방 공기업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국회 회의록에 그 공기업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슈가 뭔지가 나와요. 네, 이슈가 뭔지가 나오고 지방 공기업은 지방 시의회나 도의회 회의록 중에 그 공기업을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슈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서치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성우계 취업톡 산업기업 분석법 한번 쫙 정리해 봤습니다.